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 씨가 쓰러졌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득달같이 출동을 했죠. 그 이송환 병원에서도 이 박 씨의 상태를 보고 예. 이게 예사롭지 않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얘기가. 예. 지시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누군가. 누구지? 아, 미치겠네.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네. 이거 조사하면서 짜증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 이거 아주 어떻게 이래요, 교수님? 화도 좀 나고 이게 진짜 이게 세상이 이런 거구나. 별 생각 다 들고 그랬던 사건이 좀 하여튼 뒷맛이 엄청 개운치 않은 불편한 그런 사건을 좀 찾아왔는데 이 사건이 발생한 거는 2020년도예요. 얼마 안 됐네요. 얼마 안 됐습니다. 유명해요 이 사건. 2020년 7월 24일입니다. 네. 한여름에 11시 반경인데 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한 카페에서 그 카페 이제 그 사장 그 여성분이 119에다가 구조 요청 신고를 해요. 무슨 일이 있나 봐요. 그 카페. 카페에서 일하던 60대 여성 박 씨가 쓰러졌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소방관이 득달같이 출동을 했죠. 네. 그 가서 소방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한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카페 사장? 그 사장 김 씨예요. 43살입니다. 여성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카페는 그 나중에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세 자매가 동업을 하는 거예요. 자매 셋이서 동업을 해요. 이 사장네가 다 자매인가 봐요. 네. 그리고 그 쓰러진 그 박 씨, 68세 박 씨. 일한다는. 이 사람은 일하는 거 알고 보니까 엄마예요, 엄마. 뭐야, 엄마? 엄마가 아마 그 카페에 와가지고 딸들이 카페를 운영하니까 거기 와서 일을 도와주나 봐요. 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쓰러진 겁니다. 카페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이 43살 먹은 김 씨 딸이 이제 119에다가 구조 요청을 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소방관들이 긴급히 박 씨를 병원으로 이송을 했어요. 네. 옮겼어요. 그 뭐 거의 위험 상태였대요. 도착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했습니다. 박 씨는. 뭐 어떻게 어머니는 사망을 했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뭐 119라든지 출동하면 그 시신의 상황 그다음에 그 사망한 사람 상체.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상처가 있는지 여부 이런 거 등등. 119도 그렇게 느꼈지만 그 이송환 병원에서도 이 박 씨의 상태를 보고 이게 예사롭지 않다. 뭐 문제 있구나.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인지를 해서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신고 의무자들이에요. 맞아요. 신고 의무자죠.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단순 뭐 질병이라든지 뭐 단순 사고가 지금 아닌 것 같다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외견상? 이 박 씨 상태는 육안으로 봐도 온 몸과 그거 다 벗기거든요. 나중에. 그다음에 얼굴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얼굴에. 네. 그다음에 누구라도 보면은 폭행에 의한 거를 눈치챌 수 있을 정도. 때렸구나. 요 타박이 엄청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표현돼 있더라고요. 아주 잔인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거로 보였다. 아주 잔인한 정도의. 이게 우리가 멍드는 거 있잖아요. 피하출혈이라고 그러죠. 멍드는 거. 타박. 밑으로. 이 타박은요 오래된 건 노루소름해요. 그렇죠. 근데 그 옆에 지금 새까맣게 멍드는 거 있죠. 그러면 구분할 수 있어요. 금방. 노란 거는 예전에 맞은 거예요. 그게 지금 빠져가는 중인데 지금 또 맞아서 까맣게 멍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타박도 이게 색깔에 따라서 있죠. 기간이 나오거든요. 발생 기간이 그거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폭행이 마구 있었던 거예요? 마구 폭행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이 됐죠. 아주 잔인한 정도의 폭행이 있었던 걸로 보였다. 아주 잔인한 정도. 그러니까 온몸이었던 겁니다. 온몸. 막 때린 거네 그러니까. 마구잡이. 그러니까 경찰은 이 잔인한 폭행의 흔적을 나가서 확인을 해요. 경찰도. 그렇죠. 그래서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조사 이제 하기 시작하죠. 네. 그리고 이제 시신은 당연히 국과수에 부검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제일 이제 정확한 거니까. 네네네. 자, 부검을 해서 부검 결과를 봤어요. 경찰이. 봤더니 사인이
둔기 등에 의한 내부 출혈에 의해서 죽었어요. 또 둔기예요. 손도 아니고. 예, 둔기 등에 의한 내부 출혈. 근데 그러니까 이 내부 출혈이 예.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복부 같은 데를 맞아가지고 뇌를 맞아가지고 안에서 피가 터져서 죽는 장출혈, 뇌출혈 이런 것도 내부 출혈이지만 어떤 출혈이 또 있냐면요. 온몸을 마구 때려가지고 온몸에 멍이 다 들죠. 피하 출혈이 쭉 일어나죠. 여기도 피하 출혈, 피부 밑 출혈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온몸에 막 나잖아요. 그때도 내부 출혈에서 사망을 합니다. 그렇죠. 이 면적이 넓은데 다 출혈이 있다고. 광범위한 내부 출혈에서 사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제가 짐작컨대 보니까요. 요거는 둔기 등에 의한 내부 출혈인데 그러니까 온몸에 멍드는 거 뭐 이런 거 등등에 의한 내부 출혈 같습니다. 어떤 뭐 장기가 막 장기가 뭐 장출혈이나 뇌출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고 왜 그러냐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치아에서는 농양, 고름이 고름. 치아에서 농양, 그다음에 점막 출혈이 있었어요. 이 안에. 맞은 거예요. 이거는 장기간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미 골마 있는 거죠. 골마 있는 거죠. 맞아서 이미. 그렇잖아요. 맞아서. 지금 맞은 상처가 곪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골문 거, 이 점막 출혈 같은 거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이제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맞은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그 머리 이 두피 전체가 섬유화됐다고 그래요. 섬유화. 이거 조금 이거 갑자기 맞으면 섬유화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오랫동안 맞은 것 때문에 섬유화되는 섬유화 형태. 그러니까 딱지가 붙어가지고 허옇게 일어나서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런 섬유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 손상되지 않은 그 맨살이랑 그렇게 손상되고 나면 약간 그 딱딱해지기도 하면서 막 그 거칠어지기도 하면서 허옇게 머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두피 전체가. 그럼 많이 맞은 거예요. 뭐 어떻게 누가 그다음에 이렇게... 양쪽 귀가 일그러져 있대요. 엄마. 양쪽 귀가 일그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는 이건 한 명이 때린 건 아닌 걸로 보이고 이 지금 상황이면 한 명이 폭력 행사한 거 아니에요. 피해자는 적어도 수명으로부터 여러 명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나온 거예요.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사람을 때리냐고. 그러니까 피해자는 여러 명으로부터 수명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급기야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이런 판단이 부검 결과니까요. 당연히 경찰 입장에서는 누가 때렸는지 찾아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추궁에 들어가요 경찰이. 이 피해자는 그 큰딸의 카페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온몸에 난 엄마의 상처 조목조목 다 물어봐요. 그 집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조목조목 물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다음에 쓰러졌을 때 당신이 119에 신고했을 때 그때 상황. 갑자기 어떤 상황으로 해서 쓰러져 갖고 당신이 신고했어. 이런 거 내용을 집중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이 딸 입장에서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예요. 지가 때려. 결국은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엄마를? 네. 자기가 어머니를 폭행했다고 자백을 합니다. 거기서 다른 누가 와가지고 때린 사람을 댈 수가 없으니까. 맞아 죽은 건 맞는데. 엄마가. 근데 다른 누군가가 때린 사람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본 사람은 집밖에 없다면 지가 때린 거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런 식으로 추궁해 들어갔겠죠. 내용을 들어보니까 2020년 4월부터 코로나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대요. 이 카페가. 그런데 일을 도와주던 엄마가 조리법도 제대로 익히지 않고 태만히 했으며 근데 이게 지 엄마한테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을 도와주던 어머니가 조리법을 제대로 익히지 않아 가지고 태만히 했고 그거를 자기가 지적을 했더니 엄마 왜 이렇게 하냐고 당일날 음식에다가 엄마가 고의로 소금을 과다하게 집어넣는 등 해코지를 했다. 그래서 화딱지가 나서 격분해 가지고 엄마를 때리게 됐다. 그래서 엄마가 쓰러져서 내가 신고한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웃기긴 웃기잖아요. 딸내미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엄마가 조리하고 일을 도와주는데 엄마가 그거를 제대로 안 하고 태만히 했다는 것 자체도 웃기고요. 태만이 어디서 나와 그게 도와주는데. 그리고 그거를 또 지적을 하니까 엄마가 화딱지 난다고 해코지 하려고 음식 같은 데다가 소금을 왕창 타는 바람에 열받아서 엄마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죽었다는 거야.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도대체 얘기가. 예. 그래서 이거 경찰이 이 말만 믿겠습니까? 계속 추궁했죠. 아 그리고 오래됐다 그랬잖아요. 그거죠 그거. 그러니까 경찰이 당연히 물어보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당일날 당신이 그래 때렸다 소금만이 쳐서 때렸다고 쳐. 근데 이거는 혼자 때린 거 아니야. 이 정도로. 이거 혼자 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거 오래전부터 지속된 거야. 부검 결과 나왔잖아요. 공범대 이렇게 된 거야. 누가 또 때렸어? 공범대 공범. 이거 혼자 때린 거 아니야. 당신 혼자서 때린 거 아니야. 이거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이 때린 거야. 공범대라고 추궁한 거예요 경찰이. 이건 당연하죠 경찰이. 그렇죠. 결국 큰딸은 지 말고도 40살 먹은 딸 동생 또 38살 먹은 동생 2년 터울이에요 얘들 다. 그래서 세 딸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딸년 셋이서 엄마를 때려 죽인 거예요. 야 이게 이런 씨.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이거 굉장히 충격 먹었대요. 이거 그 경사들도 이 안양 그 경찰관도 이거 굉장히 충격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폭행의 정도가 지금 엄청 심하다는 거 아니에요. 못 봐줄 정도래요. 이게 그러니까 교수님 예를 들면 진짜 화가 나서 얘기를 못 하겠네. 그러니까 뭐 진짜 어쩌다가 욱해갖고 딱 해서 뭐 머리가 탁 부딪혔는데 막 하필 재수가 없어서 잘못돼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죽을 지경으로 엄마를 팬 거죠. 딸들이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그날만 팬 것도 아니고. 이거 세상에 있을 수가 있냐 내가 말이에요, 내 뱃속으로 한 딸년들이 그것도 40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애들이 지 엄마를 세 자매가 합동으로 패가지고 죽인다? 지들 하는 카페 일 도와주고 있는 엄마를 황당한 일인 거예요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CCTV 깝니다. CCTV. CCTV 깠더니 이 폭행한 장소는 CCTV 사각지대예요. 알고 그랬네. 아는 거예요. 폭행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으나 엄마를 끌고 나오고 뭐 이러는 그 전후 상황 그 엄마 상태 그걸 보니까 유추가 충분히 가능해요. 그 지들도 따라 들어가고 엄마 막 끌고 가고 안 나오는 저 장소에 엄마 들어가고 애들 따라 들어갔으면 그 장소에 죽인 게 맞는 거예요. 막 때리고. 유추가 가능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세 자매가 가담한 정황이 충분히 인정이 됐고요. 한 장소에 같이 있었고 얘네들 셋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엄마가 움직인 방향 등과 동선이 얘들이 다 겹쳐요. 그러니까 다 참여한 거죠. 폭행에. 그다음에 그들의 표정. 상처도 들어갈 때 엄마가 입었던 그 상태하고 죽은 이후에 그 입은 상처 그게 전후가 비교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들이 들락날락 엄마가 들어가고 나서 얘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결국 거기서 신고돼서 죽었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가서 거기 때린 거지 뭐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CCTV로 증거가 돼서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범행 동기 따질 수밖에 없지. 이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왜 도대체 이러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3명을 각각 분리신문해야 되겠죠. 공범들이니까. 공범이니까 분리신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런 얘기예요. 카페 운영으로 셋이 동업한다고 그랬잖아요. 카페 운영으로 재정적으로 힘이 들어서 지들이 엄마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요. 돈 대달라고? 근데 엄마가 거절을 해서 폭행했다는 게 얘들 얘기예요. 돈 안 줬. 아까 처음에는 엄마가 소금 타가지고 밥에다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결국 조사해 보니까 카페가 어려워서 돈 좀 보태달랬더니 엄마가 안 줘서 그래서 열받아서 폭행했다는 내용으로 이제 진술을 했어요. 미치겠네. 그래서 경찰은 그 당시에는 이제 주도적인 게 큰 딸로 봐가지고 큰 딸을 구속하고 다른 두 자매는 이제 불구속 송치를 합니다. 첫째만 구속. 네, 그게 2020년 7월 30일이에요. 네네. 이 사건이 난 거는 7월 24일이고요. 이게 6일 만이네요. 죄명은 존속 상해치사죄예요. 살인죄가 아니고. 죽일 의도는 없었다? 존속 상해치사죄. 피해자가 구타를 당한 이후에 한동안 생존했잖아 일단은. 그리고 이제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한 점으로 볼 때는 살해의 권위는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죽이려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존속을 때렸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죽었다. 존속 상해치사죄로 이제 이거 구속해서 넘겨요. 자, 그러면 경찰이 얘들을 추궁할 때 그 근거로 사용한 시신의 부검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보면 일단은
시반이 뭡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망해서. 네. 저희 혈액 속에는 헤모글로빈 철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그 혈액이 있어요. 그래서 네. 사람이 죽어서 반드시 누워 있으면 맨 밑에 부분에 그게 가라앉아요. 네. 그래서 이게 뒤집어 보면 빨갛게 마치 그 멍드는 것처럼 이렇게 쫙 깔리는 현상을 시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일 아랫면. 아랫면에. 네. 그러니까 무거우니까. 똑바로 누우면 등이고 등, 엎어지면 배. 네. 그다음에 목이 매달려 있으면 팔, 손끝하고 끝. 발끝 거기에 시반이 형성이 돼요. 근데 시반이 멍하고 거의 비슷해요. 피하 출혈하고.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과정은 네. 부검 과정에서 그 메스로 딱 째봅니다. 피부를. 그 부위를 그 쫙 째가지고 이렇게 그 껍질을 딱 벗겼을 때 예. 피부 밑에 피딱지가 쫙 깔려 있으면 그건 맞은 거예요. 멍. 예. 타박이에요, 타박. 예. 근데 쫙 째서 깠는데도 그런 게 없으면 그건 시반이에요. 그 시반하고 피부 출혈 네. 요거는 비슷해 보이지만 까보면 알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은 119 출동 당시에 누운 상태였어요. 이렇게. 그러면 등은- 시반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등에 있어야죠. 예. 등에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폭넓게 온몸에 시반이 형성됐더라는 거야. 그거 그래서 말이 안 이게 되죠. 뭐야? 예. 그래서 까본 거예요. 그게 멍인 거예요. 참. 온몸에 예. 등에만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죠. 시반이. 그런데 경찰이 출동해갖고 보니까 막 온몸에 다 시반 비슷한 거야. 그래서 째본 거예요. 째본 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피부 껍질 열어보니까. 들어보니까 좀 피딱지가 있는 거야. 그럼 맞은 거예요. 그거는. 그 온몸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이거 맞아 죽은 거라고 인식한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 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이 추궁할 때 이걸 쓴 거예요. 시반은 등에 우리 신고했을 때 등에 엄마 누워 누워 있었는데 있는데 등에만 있어야 되는데 온몸에. 왜 다른데 온몸에 다 이거 멍이야? 예. 이건 시반 아니야 멍이야. 니네 때린 때린 거야. 거야. 이렇게 추궁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점막에 출혈이 있다는 얘기는 눈두덩이를 때린 겁니다. 이 눈 점막에. 이 안쪽으로 그러면 뻘개지잖아요. 눈 때리면 안 해. 저 토끼 눈처럼 되잖아요. 때리면 그 점막 출혈은 눈두덩이를 맞은 거고요. 그다음에 치아에 농양이 있었다고 그래요. 고름. 이거는 상처가 나서 골맞다는 얘기는 오래전에 다쳤다는 얘기야. 여기 부위를 맞은 거. 오래전에 다쳤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두피 전체에 섬유화 이것도 장기간에 걸쳐서 생성된 거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계혈종이라고 그래요. 그걸 귀가 뭉그러진 거 이계혈종. 이제 이거 뭉개진 거 이건 오래된 상처. 이거 많이 맞아야 돼요. 이거. 많이 맞고 지속적으로 이거 반복돼야 맞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조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더 이제 그 부검 결과를 가지고 요거 가지고 얘들을 해서 얘들이 대답을 못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그렇죠. 부른 이게 겁니다, 증거가 이게. 뭐 이미 네. 나와 있는데. 야, 엄마를 이렇게 때려서 그러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보면 뭐 몸, 온몸, 얼굴 그냥 야, 막 때린 거네. 엄청 두들겨 맞은 거예요. 엄마. 야, 왜? 그러니까 이 세 자매 자기가 난 딸로부터 그 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맨날 두드려 맞고 사는 거예요. 차라리 어디로 가시지. 아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은 일단 하나만 구속시킨 상태에서 나머지는 불구속 수사하고 사건은 이제 일정 기간이 되면 10일 이내에 검찰로 송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송치를 했어요. 예. 근데 검찰에서도 읽어보니까 예. 살해 동기가 경찰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봐도 일견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석연치가 않아. 이 돈 안 줬다는 단지 이유로. 돈 안 줬다고 엄마를 세 딸이 때려서 심지어 세 명이 죽인다는 게 다. 이게 검찰에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경찰도 그 부분은 이해 안 하죠. 그러나 이제 열흘 이내에 네, 송치해야 빨리 되니까 보니까, 뭐 일단은 보내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검찰에서 이거 살해 동기가 석연치가 않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수사를 하기로 했고 특히나 검찰이 볼 때 세 자매가 공범인 경우는 거의 희귀해요. 그러니까요. 세 명이 다 엄마를 두들겨 패는 예를 들면 뭐 큰언니가 미쳐가지고 뭐 그러니까. 그랬다 치면 동생들이 말리거나 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 자매가 공범이 된 경우는 이건 희귀한 경우에 이거 살해 동기도 도저히 그 돈 안 준다고 세 자매가 때려서 죽일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얘들 다시 조사해봐야겠다. 뭐 다른 게 검찰에서 있다. 다른 게 있다 이거 분명히. 예. 그래서 이 세 자매의 휴대폰을 네. 포렌식을 합니다. 연락 같은 거 뭐 이상한 거 다 있나? 포렌식을 합니다. 포렌식을. 이것들 네네. 포렌식을 한번 해보자. 네네. 포렌식 했어요. 예. 그 포렌식을 했더니 그 결과 예, 뭐가 나와요? 한 수천 장에 달하는 문자가 이제 복구가 됐어요. 네. 수천 장이에요. 네. 그런데 그 내용 속에 네. 누군가 어머니를 때리라고 지시하는 것이 포함돼서 나와요. 응? 지시자가 누군가, 있었다는 지시자가 거예요? 있어요.
엄마를 이 세자매로 하여금 엄마를 두들겨 패라고 지시하는 그런 문구가 있어요. 누군가. 누구지? 그러면 이 친딸 3명한테 자신들의 어머니를 때리라고 폭행하라고 지시할 수 있는 인물은 과연 누굴까? 아니 그러니까 교수님 누가 시켜야 자기 엄마를 그 사람 말을 그러니까, 믿고 엄마를 때리냐고. 그러니까 누가 시킨다고 우리 엄마를 두들겨 패 죽이냐고 세 있어. 예.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 그 카페의 건물주. 응? 그 카페가 있는 그 예.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주 아내. 건물주는 남성이겠지. 그 남성의 아내 68세 된 진 씨예요. 이 아줌마가 왜 시켰을까? 그 아줌마가 저 진 씨는 또 이 사망한 박 씨. 예. 이분하고 친구 관계예요. 오랜 지인 관계예요. 아 심지어 친구라고요? 예, 사망하신 그런데 분이랑? 그 아줌마가 그 진 씨라는 여자가 예, 예. 친구 딸이죠. 그 박 죽은 사람이 박 씨가 자기 친구니까. 예, 예. 딸들 셋을 시켜갖고 지 엄마를 죽이도록 한 거예요. 지시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엄마 친구 말 듣고 엄마를 때려 죽였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황당한 경우예요, 이거요. 왜 이게 그래? 검찰도 엄청 놀랬다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예. 그녀가 셋 딸하고 나눈 그 대화 내용은요. 예.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야, 정치인, 예. 기업인 등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니네들이 타고났는데 니네들 셋이 기업인이나 저 유능한 정치인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여성들이잖아. 네. 그런 길을 니들이 타고났어 전부적으로. 예. 그런데 니들 앞길을 네 엄마가 다 깔아막고 있네. 네 엄마 박 씨가 니네 앞길을 다 깔아막고 있네. 이게 진짜 안타깝다. 야, 네 엄마를 혼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완전히 네 엄마 길을 꺾어놔야지 니들이 앞으로 잘 살아. 잘 살아? 이게 뭐 이런 그 이 문자 대화 내용이 수두룩박박하게 나왔어요. 예. 이런 말에 현혹된 큰딸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이 말 듣고 예. 알겠어요 사모님, 대가리를 깨서라도 잡을게요. 이거 미친. 지 엄마 머리를 깨서라도 잡는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에요, 교수님? 이게 너무 황당무계해갖고 말도 안 나와요. 지금까지 이제 황당하죠. 네. 특히 이 사건 발생 30분 전 119 출동 그 30분 전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때리면서도 연락한 거예요. 지금 엄마 때리면서도 그 여자하고 계속 진 씨하고 연락한 거예요. 예. 그 내용 보면 진 씨가 절망하지 마라. 얘들아, 절망하지 마. 엄마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두들겨 팼나 봐. 앞길을 막고 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얘들아 절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의미심장한 게 또 있어요. 이분은 내일이라도 온다. 이분은 내일이라도 온다. 누구야 그게? 그 이분이 누굴까요? 이게 뭔 말하는 거야? 그래서 검찰은 이분 운운하는 걸로 봐서 예. 이 진 씨가 무속인인지를 확인을 해봐요. 그러게요. 뭐 이게 뭐 하여간 이 사람이 아니고 뭔가 좀 신적인 뭔가를 지금 그 어떤 신적인 뭐 무속 같은 걸로 세 자매를 지금 조종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도 무슨 길을 뭐 타고 났는데 뭐 앞길을 막으니까 길을 꺾어야 된다 뭐 그래서 검찰이 이거 무속인인가 보다 이 진 씨가 예.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공식적인 무속인은 아니에요. 근데 하는 행태로 봐서는 이거는 약간 그런 쪽이에요. 예. 그럼 이제 이 여자 도대체 진 씨는 뭘까? 네, 확인을 또 열심히 또 했어요, 경찰이. 네. 왜? 이 여자 이끌어내야 되니까. 그렇죠. 이 여자 지시에 의해서 지금 세 자매가 자기 엄마 때려 죽인 거잖아요. 교사. 예. 그러니까 이제 교사범이죠. 예. 그래서 조사를 이제 해서 진 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이 진 씨는 세 자매에게 자신들의 손자를 돌보라고 지시를 했어요. 평상시에. 네. 그리고 그 손자를 돌보라고 세 자매한테 지시하면 세 자매는 가게 봐야 되는데 누구한테 맡기겠어? 엄마한테. 엄마 박 씨한테 맡긴 거예요. 그럼 박 씨가 그 집에 손잡으러 가요. 진 씨 손잡으러. 가면 집안일을 맡겨 또. 이런. 박 씨한테. 그리고 애들 보는 것도 이제 맡기고. 그러니까 뭐 엄마는 완전히 노예가 된 거야. 딸을 통해서 엄마를 자기 친구였던 오래된 친구였던 엄마를 자기가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을 통해서. 근데 친구라며. 친구예요. 근데 딸들을 통해서 지배를 하는데 딸들이 때리게끔 해서. 그 때리는 이유는 엄마가 앞길을 막고 있으니까 길을 막고 있으니까. 이게 뭐 추정컨대 이 진 씨의 지시 통제하에 이 박 씨 세 자매가 그냥
있었던 걸로 보여요. 엄마까지 꼼짝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꽉 쥐고 가스라이팅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이거 절대로 설명이 안 되죠. 정상 성인 지금 나이가 40대 여자애들 셋이서 이 정도까지 하려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검찰 수사 과정까지는 이제 진 씨가 박 씨의 30년지기 친구로서 세 자매에게 수년간 지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 진가가 그러니까 세 자매한테 경제적으로 돈을 줘가지고 자매들이 진 씨를 매우 신뢰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한 걸로 결론을 냈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평상시에 어려운 친구 딸들한테 경제적인 도움을 이 진 씨가 주는 바람에 건물주 와이프라면서요. 엄마보다는 아줌마 말을 이 아줌마 말을 더 믿게 만들어서 조종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용한 걸로 결론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까지 그렇게 냈었는데 네. 추후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네. 이 진 씨는 단지 가게 세를 약간 싸게 해준 거에 불과했고 돈 지원한 거 없어요.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네. 나아가서 자신의 남편이 4억에 구매했던 그 아파트 상가 건물을 예. 이 그 딸 중에 있잖아요. 네, 큰애. 네, 걔한테 8억 5천에 되넘겨서 이득을 취했어요. 뭐야? 그럼 도와준 것도 오히려 아니잖아. 더 바가지 쑤셔서 덮어씌운 거네요. 덮어쓰고 네. 팔았어요. 그래서 그 큰딸이 지 아파트 담보 받아갖고 10억 담보 대출 받아갖고 그 상가는 공가 상태야. 팔리지도 않은. 그거를 억지로 사가지고 매입까지 해요. 지가 아파트 대출 받아갖고. 그러면 이거는 경제적인 도움을 받고 세 자매를 조정한 게 아닌 거예요. 아니네요. 그건 아닌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고요. 다른 뭐 이게 딴 게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이제 아까 이제 구속한 걸로 갈게요. 큰딸 구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안양지청 환경강력범죄 전담부 부장검사 강석철 이제 검사가 했는데 이 검사는 일단은 2020년 8월 18일 날 큰딸만 이제 구속 기소를 해요. 두 자매는 사건을 이제 분리해서 하기로 결정을 해요. 네. 처음에 불구속했다가 나중에 애들 다 구속을 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진 씨 이 여자는 인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인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존속상의 교사죄로 인지만 그렇죠.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예요. 예. 이 두 자매는 나중에 11월 2일 날 다 구속돼요. 결국 셋이 다 구속돼요. 예. 그리고 이제 진 씨도 이제 검찰이 나중에는 교사죄로 존속상의 교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네. 근데 이때 구속영장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보세요. 돈을 대줘 갖고 신뢰를 얻어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인식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컨트롤했는지 그런 게 적시가 안 되다 보니까 진 씨에 대해서 존속상해 교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그 법원에서 기각이 돼버립니다. 아 그럼 구속 안 됐네. 명확하게 못하니까 11월 9일 날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면서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그다음에 나머지 정범 3명이 이미 구속됐다는 이유로 기각을 진 씨는 시켜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둘째 딸, 셋째 딸도 이제 구속 기소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3명은 이제 구속 기소하고 진 씨는 이제 불구속 기소해서 재판에 회부를 시켜요. 기소하기는 했고요. 교사범으로. 한 번 영장 시청했는데 진 씨는 이제 불구속하니까 판사가 기각하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회부한 거예요. 그럼 이제 4명이 법정에 서겠지. 그렇죠. 세 딸하고 진 씨하고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때 이제 기소하면서 검찰이 밝힌 내용이 있어요. 뭐예요? 도대체 뭘로 아까 둔기에서 내부줄이라고 그랬잖아요. 뭘로 때려서 이렇게 엄마를 때려서 죽였을까? 절구공이 있죠. 절구공. 마늘 빻는 거? 네. 그 절구공이 등으로 모친을 자기 엄마를 3시간 동안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겁니다. 세 자매가.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걸 때린 거예요. 절구공이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진 씨가 네 엄마가 니네들 길을 꺾고 있으니까 혼내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진 씨도 저 교사죄로 고소한 건데 그래서 추가 수사로 자매들 간의 그 범행 계획 다 포렌식에서 나왔죠. 가담 정도 그다음에 증거인멸 사실 등을 규명하고 진 씨가 여기서 나옵니다. 수년간의 자매들을 현혹해서 존속상해를 교사한 사실을 밝혀요. 때리라고 지시한 게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오래전부터. 버릇고치라고 네 엄마. 아니 그때마다 두들겨 팬 거예요. 그때마다. 이야
미치겠네. 이게 이제 검찰이 밝힌 내용이에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기소장에서 밝힌 내용이에요, 이게. 예. 쭉. 그래서 1심 재판이 2021년 1월 8일 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 1부 김소영 부장판사가 존속살해죄로 이제 그 재판을 했어요. 네. 그래서 큰 딸은 검찰은 징역 20년 구형했어요. 네. 그런데 그 판사는 징역 10년. 왜 이렇게 너무 싸죠, 그렇죠? 네. 상해치사라 그렇습니다, 이게. 검찰은 존속 살해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그렇게 10년. 안 보고. 그 다음에 둘째 딸, 셋째 딸은 각각 징역 7년. 검찰은 15년 구형했어요. 각각 7년. 그러니까 큰 딸은 10년, 둘째, 셋째는 각각 7년씩. 예. 그 다음에 진 씨 있죠. 이 그 예, 불구속 예, 기소된 예, 이 여자. 예. 이 여자는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어요. 예. 교사로. 예. 그런데 판사는 2년 6월을 주면서 법정 구속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재판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법정 구속된 거예요. 진 씨는. 아니 아무리 근데 2년 6월이면 너무 싸죠, 너무. 아니 지금 이 미친 딸년들도 문제인데 이렇게 시킨 이 여자도 만만치 않게 더 문제잖아요. 더 어떤 면에서 이 여자가 좀 원흉이죠, 원흉. 예. 지금 이제 전모가 제대로 안 알려져서 이제 제가 좀 쭉 일련의 과정을 지금 설명드린 거고요. 예. 그럼 이제 재판할 때 이 전모를 한번 나온 전모를 한번 보자고요. 예. 어떤 식이냐면 얘네들 세 자매는요. 예. 2020년 7월 24일 날 네, 아까 그날. 00시 20분경부터 03시 20분까지 3시간이에요. 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큰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어머니를 나무로 된 둥기 절국공이로 전신을 수차례 폭행했어요. 아까 저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고 09시 40분경에 네. 그렇게 맞던 엄마가 식은땀을 흘리면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등 예. 서지 못해요.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예. 그러니까 또 엄살 부린다고 그러면서 발로 차고 예. 손바닥으로 그러니까 막내딸이 발로 차요. 막 빵빵 차요. 쇼한다고 못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큰딸이 또 손바닥으로 뺨을 막 때립니다. 진짜 미치겠네. 그래서 11시 30분경 아침 11시 30분경 어머니의 상태가 나빠지니까 그때서 비로소 119에 신고했던 거고 1시간 뒤에 사망한 거예요. 네. 최초에 이 경찰은 세 자매가 금전 관계로 엄마를 폭행해서 사망케 한 것으로 송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송치를 받은 검찰은 이 보강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사주한 진 씨를 예. 밝혀낸 거고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요. 네. 밝혀낸 거고 진 씨의 불만은 결국 이 여자가 그 박 씨한테 불만이 뭐가 있었냐면 예. 지네 집 일을 돌봐줬잖아. 예. 박 씨가. 근데 박 씨가 자기 집에 와서 일을 제대로 열심히 안 해. 그러면 딸들한테 기 꺾는다고 네 엄마 때려주라고 시킨 거야.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진 씨를 이 세 자매가 엄마보다 더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딸들이 도대체 왜 그랬지? 거기서 나왔어요. 아까 홍 박사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기가 예. 기를 막고 있다.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리고 이제 특히 범행 하루 전날 지시가 뭐였냐면 네 엄마 도저히 안 되겠다. 엄청나게 큰 응징을 좀 가해라. 그래서 3시간 동안 패 잡아라. 엄청 큰 응징을 가해야 되겠다. 니네 엄마 도저히 안 되겠다. 니네 엄마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오늘은 엄청 큰 응징을 패 잡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 물론 이제 평상시에 이 그 엄마하고 세 자매의 갈등의 골은 좀 있었어요. 엄마하고 세 자매가 사이는 안 좋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좋지는 않았어요. 예. 최초에 이제 뭐 경찰이나 검찰은 얘가 뭐 돈 줘가지고 도와주는 바람에 얘네들이 혹하고 그 여자 따라간 걸로 봤는데 나중에는 아니죠. 그게 아닌 걸로 밝혀졌잖아요. 예. 그래서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예, 무속신앙을 본 이상한 겁니다. 거. 예. 그러니까 완전히 가스라이팅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에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무속신앙에 심취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기를 깎아먹고 있으니 혼을 내주고 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사건을 벌였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세 자매는 이전에도 연로한 피해자를 상당 기간 학대해왔고 계속했잖아요. 학대를 계속 때렸으니까. 진 씨는 이거를 더욱 부추겨온 것으로 보여. 예.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2년 6월 줬어요. 2년 6월. 결국은 2심까지 가서도 같은 형량이 떨어졌고요. 대법원 2021년 10월 14일 날 대법원 가서도 김선수 대법관인데 원심하고 똑같이 그냥 상고 기각하면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큰딸, 주범격인 큰딸은 징역 10년. 10년. 상해치사로 바뀐 거예요. 존속 상해치사로. 예. 존속 살인으로 했지만 인정 안 됐어요. 존속 상해치사로 가서 큰딸은 징역 10년. 둘째 딸, 셋째 딸은 10년. 각각 징역 7년. 그다음에 그 시켰던 어떻게 보면 실제 원흉. 이 진 씨는 2년 6월에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진 씨는 지금 출감됐을 거예요. 벌써 됐죠. 지금쯤은 출감되지 않았겠어요? 됐죠. 예. 2020년이니까. 네,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네. 살해, 그러니까 살해 동기와 진 씨 역할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재판 과정에서 진 씨를 감싸기에 바빴어요, 세 자매가. 그랬어요? 얘들은 뭐 끝까지 저분이 시킨 거 아니래. 우리가 스스로 한 거래. 저분이 엄마 때리라고 죽이라고 시키는 거 전혀 없다는 거야. 진 씨 잘못 없다는 거야. 걔들은 저는 하나같이 세 명이 전혀 진 씨한테 잘못 없고 우리들 스스로가 범행했다고 그러면서 지들한테 불리한 주장만 이어갔어요. 완전히 맛이 간 거죠, 이 진 씨한테. 이게 무속신앙에 현혹되어 범행한 것으로 결정하기에는 뭔가 찜찜한 거 사실이에요, 이건. 그 정도 되면. 더구나 이제 진 씨가 무속인인지 여부는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나왔고요, 결론은. 네. 그러나 거의 이제 유사하죠. 뭐 기타령하고 하는 거 봐서는. 그래서 이제 뭐 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더 이상 뭐 진짜 이게 무속인이냐 아니냐 이런 거 뭐 관심 가질 이유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언론은 달랐어요.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니까. 언론은 좀 달랐어요. 확실한 진상, 예. 이상한 의혹을 간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예. 언론에서 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왜 그랬을까? 아니, 돈도 아니라며. 예. 무속인도 아니라며 뭐예요, 그러면? 왜 자기 엄마를 때려 죽이란다고 때려 죽여? 이게 언론에서는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판결 다 나버렸으니까 아예 더 이상 개입 안 했지만. 네. 그래서 이게 그 아래서 취재가 시작됐었어요. 판결은 다 났는데. 네. 그래서 진 씨 세자매 그 변호인 인터뷰를 요청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변호인이 함구하고, 그 이제 아마 방송에서는 진 씨하고 세자매 관계를 네. 변호사를 통해서 한번 세자매를 변호하니까 다 알 거 아니야. 그 변호인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었나 봐. 근데 변호사 입장에서는 업무상 지득한 그렇죠. 말 못하죠. 언론에 배포 못하죠. 그래서 변호사가 함구했고요. 이 진 씨 쪽 가족들도 또 인터뷰했어요. 예. 그런데 진 씨 쪽 가족들도 무당 아니야. 사이비 종교하는 사람 아니야. 함구하고 말 안 하고 답답하고 그러고 종교하고 관련성도 없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취재가 좀 실패했고요. 이 세 자매의 어머니는 사망했는데 그러면 아버지 얘기를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 그렇네요. 아버지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안 나타났을까? 2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어요. 사망. 2년 전에 췌장암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한 번도 이 사건 하는 과정에 드러나지 않았던 거고요. 네. 이러던 과정에 아마 제보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 세 자매의 아버지하고 30년 직이었던 사람이 그 언론사로 전화해요. 네. 그 세 자매 애들 실명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췌장암으로 사망한 아버지의 30년 지기 친구가 확실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전화를 했냐면 딸들이 이게 여기서 충격입니다. 딸들 지금 엄마 때려서 죽였죠. 그 딸들이 말이죠. 내 친구한테도 그러니까 얘들한테 아버지죠. 내 친구한테도 비슷한 일 저질렀어요. 아니 이 딸들은 뭐야 이게. 엄마 아버지 다 두들겨 패는 애들이야. 아니 아빠한테는 왜요? 왜? 이게 그 걔들 있잖아요. 세 자매가 내 친구 내 친구도 그 애들 셋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면 세 자매를 그러면 그 때리라고 사주한 사람 진 씨냐? 그랬더니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 그 문방구하는 진 씨라는 여자가 맞아요? 먼저 물어봐 이 사람이. 왜? 그때 아버지로부터 들었어.
내 딸들이 나 때린 거는 문방구하고 있는 그때 문방구하고 있었나 봐. 문방구를 하고 있던 그 진실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우리 애들을 어떻게 꼬였는지 어떻게 현혹을 했는지 애들이 완전히 맞대가리 가갖고 그 여자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한다. 걔들이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때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세 딸이 나를 이렇게 두들겨 팬 거다. 어머. 이 얘기를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요? 친구한테. 그 친구가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어머. 즉 내용이 이거예요. 10여 년 전에 예. 세 자매의 아버지가 딸들한테 맞고 도망쳐 나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애들이 그냥 개떼처럼 달라붙어서 자기 아버지 때리니까 그 도망을 쳐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딸들이 때릴 때 폭행하는 거를 정황까지 녹음을 다 해서 갖고 있었대요. 아버지가? 그래서 자기도 직접 들었대. 아버지가 들려주는 거를. 딸들이 아버지 따귀를 때리고 어머. 망치로 눈 아래 부분을 때렸대요. 그래갖고 아주 그냥 충격적인 폭행을 아버지가 당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예. 딸을 사주한 거는 예. 진 씨가 아니라 누구예요? 아내 박 씨였다. 예? 그때는 아버지를 쫓아낼 때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전화해서 내 친구가 30년 전에 딸들한테 두들겨 맞고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요번 사건 그 어머니 죽인 사건 할 때 그 진 씨가 사주한 거 맞죠? 문방구 진 씨가 이렇게 물어보더니 이제 취재진에서 그렇다고 얘기했겠지. 그랬더니 내 친구가 쫓겨날 때는 진 씨가 아내를 사주해서 아내가 애들 시켜서 남편을 때린 거라. 엄마랑 이때는 사이가 좋았구나. 좋았던 거죠, 진 씨하고. 30년직이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얘들은 누구한테 사주를 받았냐면 엄마 박 씨가 아빠 좀 혼내주라고 그래서 아빠 두들겨 팬 거예요. 뺨 때리고 망치로 때리고. 그런데 그 엄마 박 씨는 누구로부터 사주 받았냐? 진 씨로부터 받은 거예요. 참 미치겠네. 이게 뭐 이런 일이 있어? 이때 이 김 씨가 자기 아내 박 씨한테 이혼을 요구했을 때래요. 왜 그랬냐면 이 아내 박 씨가 진 씨를 어느 날 사귀면서부터 밖에 나돌기만 하고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 뭐에 미쳐댕기는지. 네네. 그래서 남편이 아버지가 이혼하자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절을 하고 애들 시켜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난 겁니다. 딸에 의해서 얻어맞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제보가 있었어요. 결국 아버지는 딸들이 하도 때리니까 집을 나와서 숨어 살았대요. 난 이거 살벌하더라고. 그때 이제 고소해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어디서 잡아놓어. 막 이제 주변에서 친구들이 그랬을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가서 고소장 다 썼대. 그런데 딸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참아 못하셨구나. 내 자식인데 그래도 3명 다 걔들 신세를 어떻게 망치냐. 그래서 참기로 하고 참았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췌장암으로 사망하니까 아파트하고 뭐 한 4, 5원 정도 통장 돈 들어있는 것도 있었대요. 그건 득달같이 와서 애들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 박 씨가 딸들을 시켜서 때리라고 한 거는 이혼 요구에 진 씨하고 어울리면서 하도 집안 외출 잦고 집에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살림을 등한시하니까 이혼하자고 그랬더니 박 씨가 딸 시켜서 때렸는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박 씨를 이제 진 씨가 박 씨한테 지시한 걸로 보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아내 박 씨보다는 진 씨가 딸들을 사주한 게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실은 엄마 구실을 됐는데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내 박 씨에 대해서 아는 사람의 이거 제보가 있었어요. 네네. 그거 얘기합니다. 그 아빠하고 이 박 씨가 이 부부가 헤어진 거는 가정불화 아니다. 왜 뭐 때문에? 무속인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 무속인이 누구겠어요? 진 씨? 진 씨 얘기겠죠 뭐. 그러면서 이 얘기가 나와요. 부동산 명의 이전 문제가 나오는데. 네. 자 이제 박 씨가 죽었죠. 네. 엄마 죽었잖아요. 네네. 얘들은 구속됐죠. 네. 박 씨가 사망하고 엄마가 죽고 세 자매는 구속되고 네. 아직 진 씨는 불구속 상태에 있었지. 네네네. 나중에 법정 구속되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부동산 소유자 변경이 돼요. 세 자매의 위임장을 받았다고 하는 이 진 씨가 큰 딸의 집을 처분합니다. 뭐 물론 진 씨는 딸들한테 친인척이 없어갖고 자기가 대신 도와준 거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니 딱 그 세 자매가 구속이 됐는데 아직 불구속 상태에 있던 진 씨가 예. 큰딸 집을 처분해 버려요. 처분을 해서 하고요. 뭐 이거는 큰딸이나 이 자매들이 진 씨한테 집 처분까지 맡길 정도가 되면 여전히 그 여자한테 맹종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아니 그 뭐 재판 과정에서도 계속 진 씨는 잘못 없다고 그러니까요. 끝까지 그렇게 얘기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현재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세 자매는 진 씨를 믿고 있을까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러면 진 씨는 진짜 무속인이냐?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제 정작이 무속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아까 그랬잖아. 이분은 내일이라도 오신다 그랬잖아. 이분은. 네네네. 아까. 근데 무속인들 얘기는 우리 무속인들은 예. 할머니신 동자신 무슨 그 지칭을 한대요. 장군님 할머니 뭐 이렇게. 이분이란 말 안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란 표현을. 이분이라는 그런 그 저 추상적인 그 표현을 안 한대요. 무속인들은. 네. 자신이 모시는 신 이를테면 뭐 장군님, 할머니 뭐 이렇게 선녀님. 호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일이라도 오신다는 그 진 씨 얘기 들어봐서 이 여자 무속인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엄마를 때리라고 하는 거는 그 퇴마의식이잖아요. 퇴마의식. 기 뽑아야 되니까 앞길 가는 길을. 그런 퇴마의식을 수행할 때도 무속인들은 스스로 뛰면서 자기들이 하지 남을 시켜서 간접적으로 안 한다는 거지. 그렇죠. 딸을 시켜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했잖아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 아니라는 거예요. 무속인들 얘기는 그거예요. 이분이라는 지칭 그거 아니고 퇴마의식도 때리는 것도 자기가 직접 하지 시켜서 안 한다는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맞네요. 무속인들은 이분 무속인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예. 또 신학과 교수 예. 그 교수는 이분은 이 진 씨가 말하는 이분은 실제 하는 인물이 아니고 진 씨 스스로를 지가 투영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자 아니겠냐. 그 이분은 지란 말이 지. 지가 신처럼 자기를. 그러니까 이분의 지시와 행동은 진 씨의 지시와 행동이다 이거지. 지 본인. 실제로 이분을 진 씨로 바꾸면 이게 다 악유가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 말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를 절대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분으로. 이게 뭔가 약간 무속적인 뭐가 그러니까 뭐 행위라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취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뭐가 나왔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나와. 이제 그런 게 안 나왔다 치면은 그냥 그런 약간 사이비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뭐 신당을 차려놓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지 머릿속에 뭐 사이비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 혼자. 그리고 이제 그 이분이라는 그 어떤 그 절대자를 만들었는데 네네. 그게 본인인 거예요. 자기인 거죠. 자기를 투영시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세 자매를 이분을 빙자해서 조정을 하는 거지. 이분이 시키는 거야, 지가 시키는 게 아니라. 근데 실제로는 이분이 지야. 지은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뭐 회장님, 니네는 팔자를 회장님이나 재벌, 그다음에 정치인 이런 사람들하고 연이 맺게 돼 있는 운명들이야. 니네 세 자매는. 그런데 그거를 니네 엄마가 중간에서 끊고 있어. 기로 막고 있어. 그래서 네 엄마 기를 팍 죽여버리면 니들이 커. 기를 못 받고 있는 거를. 그러면서 두들겨 패기 시킨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짐작컨대 이분 요거를 이제 그 투영시켜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애들한테 수없이 투입시키면서 애들을 가스라이팅한 거야. 이게 또 엄마랑 30년 지기라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딸 미친 딸년들이 이 아줌마를 접해왔을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더 쉽죠 가스라이팅하기가. 훨씬 쉽지. 다 큰 성인 되고. 그리고 지 엄마도 쩔쩔매고 또 그 여자한테 완전히 소속돼 버렸잖아. 그렇죠. 자기들이 지켜보는 거 아닌데 엄마가 쩔쩔맸잖아 그 여자한테.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일종의 어떻게 보면 종교를 빙자한 어떤 그 창조해 가지고 그거를 빙자해서 전면에 내세워 가지고 절대자 역할을 하면서 내 휘하에 확 끌고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조종하는 일종의 신앙을 이용한 맞아요.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건. 이게 진짜 딱 그거예요 교수님. 지금 얘네가 구속된 이후에 부동산 한 거 보면 그때까지도 지금 못 태어나오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고. 정확한 거예요. 예. 가스라이팅으로 보여요. 세 딸을 왜 그러면 이 여자는 자신의 꼭두각시로 삼고자 했을까? 돈?
저는 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아까 그거 해먹었잖아요. 많이 이득 냉겨 먹었잖아요. 돈 가능성이 있다고 해먹었죠. 봐요. 그다음에 하수인으로 3명을 영구히 부려먹을 생각. 그 집안에 아주 좋죠. 손주 봐라. 뭐. 아주 좋잖아요. 그런데 현존하는 엄마는 걸림돌이에요. 엄마가 이제 좀 자기 딸들한테 그렇게 하고 돈도 그렇게 엄마는 하고 절대 안 참지 그거. 그러니까 좀 싫다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거에 돌입한 게 아닌가. 딸들을 시켜서. 돈과 영구히 부려먹을 생각이 딱 요건이 충족됐는데 엄마가 있으니까 불편하잖아. 네. 그래서 엄마를 세 자매를 통해서 정리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박씨 그러니까 엄마가 아버지하고 살 때는 이제 아버지가 걸림돌이니까 세 딸을 시켜갖고 아버지를 제거했잖아요. 예. 그게 진씨 행동일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과정에서 그때 이용됐던 세 자매는 그런 짓을 하고도 진씨 말대로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버지 내쫓고 두들겨 패고 아버지 쫓겨났는데도 자 엄마가 시켰지만 진씨하고 연결된 거 애들 다 알았을 거야. 예.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진씨 엄마가 시켜서 아버지 두들겨 팼는데 아버지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걱정 없어. 많이 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더 좋아.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항상 이분이 고도시고 이분 때문에 아무 일 없을 테니까 하라는 대로 해. 이 지시했던 이 사람들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너네 이제 앞으로 이대로만 가면 유명인이랑 인연을 맺어갖고. 그러니까 니네는 뭐 아주 출세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아버지 두들겨 패고 내쫓았는데 별일이 안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완전 신뢰. 그게 이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진 씨의 2년 6개월의 형이 과연 합당한가? 그러게 말이에요. 이거는 검찰도 유감 표명했어요. 검찰도. 이게 진짜 딱 원흉이라는 표현이 맞잖아요. 맞아요. 물론 시킨다고 이렇게 하는 미친 저 딸들도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원흉이잖아요. 예, 원흉이지 원흉. 그런데 이거를 교사죄는 정범의 그 처벌과 같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7년은 때려야지 얘도. 그렇죠. 10년, 최소한. 7년 이렇게 때렸으면 적어도 7년은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2년 6월을 때리냐고요. 그러니까 검찰도 유감 표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뭐 도리가 있습니까? 이건 이유가 있어요. 세 자매가 진 씨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있는 그대로를 밝혀주면 처벌을 할 수 있어요. 제대로. 얘들이 다 옹호하고 있잖아요. 진 씨를.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우리가 잘못한 거래잖아요. 시키지도 않았다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진 씨를 얘들이 감싸고 있는 한 사실은 없죠. 2년 6월 때린 것도 천만다행이네. 판사가 미루어 짐작해서 때린 거예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렇죠. 더 때릴 수도 없어요. 사실은. 이 법리는 이제 그거죠. 진 씨가 사망을 예견하고 이거를 교사했다고 인정할 수는 없잖아요. 사망. 그리고 말을 되게 혼내주라고 돌려서 그랬지. 했잖아요. 혼내줘라. 혼내줘라. 큰 응징을 오늘 뭐 가해라. 그러니까 뭐 죽이라는 길을 얘기 아니잖아. 꺾어라. 이런 거니까. 사망할 거를 예견하고 때려주라고 한 건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진 씨가 사망을 예견하고 이를 교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사망 예견, 살해 목적이 명백해야 되는데 세 자매의 진술은 뭐 영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 교사까지는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자매가 뒤늦게라도 정신을 좀 차리고 자신들이 믿고 의존해야 하는 정신적 지주가 아님을 인식해서 적극적으로 그간의 과정 좀 이를테면 조금씩 지속적으로 폭행, 학대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할 목적이 있었다. 그렇게 해라. 뭐 서서히 말려 죽여라. 뭐 이런 거 등등의 지시가 있었던 거를 한마디만 해주면. 그러니까요. 그런 말 한마디만 해주면. 세 자매 중에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러면 이건 2년 6개월짜리 아니에요. 그렇죠. 확 받죠. 최소 근데 7년은 뭐 끝까지 얘들 정신 못 차리고 옹호하기 바빴고 하등에 관련 없다고 우리가 한 거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진씨 2년 6월에 대해서 검찰이고 어디고 언론이고 뭐고 다 유감 많아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가 없이 그렇게 흘러갔고 그리고 사실은 자기 엄마를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에 걸쳐서 때려서 죽인 얘들이 10년 7년 받는 것도 말도 안 돼요. 맞아요. 이것들도 아주 작살내놔야 돼요. 법대로라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인간 아니에요 저것들. 폐륜이죠 이게. 결국은 또 나중에 드러나잖아. 아버지까지 아빠도. 두들겨 패서 내쫓았잖아요. 아버지까지. 그 폐륜도 아주 보통 이게 폐륜입니까? 천하의 폐륜이지 이게. 근데 그 폐륜의 그 맨 뒤에 원흉이 이 진씨라는 건 진씨.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요. 종교를 빙자해서 하는 범죄 있잖아요. 이건 진짜 심각하거든요. 확신에 찬 그 계획 범죄입니다. 이거 종교를 빙자한 범죄는. 맞죠. 확신에 찬 계획 범죄예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이런 의견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저 종교 빙자해 가지고 사람들 하수인으로 부려먹고 가스라이팅해갖고 범죄시키고 하는 거 엄청 많아. 그거 속수무책이에요. 그거. 그렇죠. 죽이라면 죽인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빠져나가긴 또 다 빠져나가죠. 지들은 다 빠져나가잖아요. 왜? 가스라이팅 당한 놈이 지금 얘들처럼 내가 했어요. 무슨 저 십자가 매는 거 마냥 지가 했다고 다 하잖아. 그래서 사실은 종교를 빙자한 이 범죄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해갖고 범죄 이 시키는 거 이거는 가중처벌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기는 하네요. 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게 종교 믿어가지고 그 종교의 힘으로 네가 총대 메고 누구 죽이라고 다 죽인다니까요. 맞죠. 우리 지금 한두 번 봤어요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 교사범 처벌하는데 쟤들이 총대 메버리면 처벌도 못해요 이 사람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이 사건은 결국 어머니를 자기 배로 낳은 자식 3명, 세 자매가 학대하고 폭행 장기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그래서 결국 살해한 사건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죠. 죽으라고 때린 거죠. 이거. 죄명만 존속 상해치사죠. 사실은 살인죄입니다. 존속 살해죄예요. 이거 엄밀히 얘기하면.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이진 씨가 있었다는 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야 이건 진짜 황당한 일이더라고요. 있을까요?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서 죽는 거 고통보다도요. 이 딸. 내가 난 자식들에 의해서 두들겨 맞아서 죽어갈 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수님. 이게 폭행이 한두 번 있었던 거 아니고 장기간인데 그래도 엄마는 자식 안 버리잖아요. 그래도 지들 이 미친년들 카페 한다고 그거 도와주고 있잖아요. 네, 엄마는 완전히 내가 보니까 세 자매한테 종속돼갖고 맨날 두들겨 맞으면서 엄마가 노예 생활한 것 같습니다. 세 자매한테. 이건 사람 아니에요 얘들. 이게 아무리 뭐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더 화가 나 그게. 그러니까요. 그거를 저 가스라이팅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면 걔들한테 마치 면죄부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갖고 기분이 나빠. 그리고 교수님 어떻게 3명이 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하면서도 아이씨 차라리 가스라이팅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아니 교수님 있잖아요. 그래요. 좋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치자고요. 그래도 이 년들은 아주 나쁜 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내용이 지들이 정치 뭐 재벌 만나려고 결국은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 앞길을 막는 엄마의 길을 꺾어야 되니까. 지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좋은 거 좋은 뭐 재벌 유명인 만나서 인연 맺고 싶어서 결국은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지, 가스라이팅 당했다는 내용 자체가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야 인간 쓰레기도 있더라고. 이런 사건도 안산시 동안구에서 카페에서 이런 사건이 2020년도에 일어났더라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이 범행을 실현하게 뒤에서 배후 조정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이 아니면 가중처벌하는 어떤 제도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걔들 안 가리거든요. 그거 지시 받으면. 맞아요. 거의 미친 듯이. 그렇죠. 거의 뭐 광신도지 뭐. 그냥 일반인들끼리 시킨다고 그러면 안 하거든요. 내가 왜 그런 짓 하냐고 안 하는데 이게 거의 거기에 종속돼 갖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미쳐버리면 정신적 지배를 당하는 거죠. 정신적 지배 당해가지고. 꼭두각시지 뭐. 꼭두각시. 사람 죽여 그러면 가서 죽이고. 도망가 그러면 도망가고. 그거 그렇게 뒷전에서 시키는 사람들 그 혐의가 밝혀지면 일반 교사범 처벌하지 말고 그건 조금 가중하면 어떨까. 맞아. 위험도가 사회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맞아요. 파급력도 크고.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은 세상에서 진짜 호로 쌍년들, 쳐 죽일 년들 그 세 자매 이것들 뭐 교도소 갔다가 10년 살고 각각 7년 살고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자기 어머니 때려 죽인 그 원죄로부터 영원히 이것들은 고통받을 겁니다. 받아야 돼요. 네. 이 세상에 이런 나쁜 인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자기 자식한테 맞아서 죽어가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것도 새년이 와서 때리는데. 그러니까요.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원통. 아마 눈도 못 감았을 거예요, 이분. 진짜. 예. 그래서 이거는 2020년도에 일어났던 세자매 모친 살해 사건. 꽤 시끄러웠던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처음에는 돈으로 갔다가. 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 막 이 사건이 막 희한한. 왔다 갔다 떴다 주로 뭐 요란스러웠어요, 이 사건이. 그렇네요. 그러다가 이제 궁극적으로는 돈도 작용한 것 같고 영원히 꼭 국악시로 데리고 있으려는 의지도 있었던 것 같고. 예. 얘들은 가스라이팅 당한 건 명백하고 예. 뭐 이런 거 정도로 종합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예, 오늘 313회죠. 네. 세자매 모친 살해 사건 정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